전쟁터의 총성은 멈췄습니다. 흙먼지와 포연으로 가득했던 하늘은 다시 평온한 푸른빛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고요함 대신 또 다른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끝, 즉 군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은 사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페이지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전쟁 영웅의 화려한 귀환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깊고 어두운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기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수송기 엔진의 단조로운 굉음만이 귓가를 채우는 시간, 창밖으로는 익숙한 고국의 상과들이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기내에 앉은 군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짙은 피로와 공허함이 서려 있습니다. 옆자리의 전우도, 앞자리의 병사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정글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따뜻한 환대만은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이 비행기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비행기 트랩이 내려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그들을 감쌉니다. 하지만 활주로의 풍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인파는 없었습니다. 대신 드문드문 서 있는 가족들의 얼굴과 무심하게 자신들을 스쳐 지나가는 공항 직원들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일부 시민들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왜 갔는가라는 무언의 질문과 당신들의 전쟁이라는 차가운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떠났던 전장은 돌아온 고국에서 그들을 이방인이자 문제아로 만들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린 시절 쓰던 익숙한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과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평화로워야 했지만 그의 심경은 여전히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글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귓가에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그리고 함께했던 전우의 마지막 비명이 뚜렷하게 울려 퍼졌죠. 갑자기 터져나온 식은땀에 온몸이 젖어 벌떡 일어났을 때 그를 반긴 것은 고요한 방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지옥은 베트남에 두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 그의 악몽 속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함께 돌아온 것이었죠. 사회로의 복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들은 이력서의 빈칸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한 면접관은 그의 군 복무 기록을 훑어보더니 측은하면서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회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이었죠.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던 기술을 동료들과 협력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논리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또 하나의 거절 통보를 받으며 차가운 사무실 문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사회는 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 대신 부적응자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소음은 그에게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동차 경적이 시끄럽게 울리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적의 기습을 경계하는 병사처럼 말이죠. 맑은 하늘에서 예고 없이 천둥이 치는 날이면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온몸을 떨며 폭격의 기억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이런 과민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걱정하던 가족들도 점차 지쳐갔고 그의 예민함을 그저 성격 문제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세계에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자신을 공격하는 총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만 그는 그곳에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나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등 뒤로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가족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던 겁니다. 그의 방은 점차 그만의 참호가 되어갔습니다. 낮에도 두꺼운 커튼을 쳐 빛을 막았고 방 안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잠들기 위해 마시는 술은 악몽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고 깨어있는 시간을 버티기 위해 피우는 담배는 공허함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의 이 괴물은 그렇게 그의 일상을 잠식하고 영혼을 파괴하며 그를 완전한 고독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았을 때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법일까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문 귀퉁이에서 작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참전 용사들을 위한 자조 모임 안내였죠.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낯선 이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마지막 저항감,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모임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지역 회관의 문고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수십 번을 되물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에는 자신과 닮은 눈빛을 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대해, 사소한 일에도 주체할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대해,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했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들이 터져나왔을 때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전우들의 존재만으로도 거대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임의 주선자는 그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사의 사무실을 찾았죠.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아늑한 공간에서 상담사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존중해 주었죠. 그는 전쟁터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 죄책감, 그리고 돌아와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좌절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의 감정의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함께 맞춰주며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 모임에서 만난 한 친구의 권유로 낚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동안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소음들이 잠시 멎는 것을 느꼈죠. 물결의 움직임,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귐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그의 날카로웠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낡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스케치북과 연필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풍경화나 인물화가 아니었죠. 그의 손끝에서 그려진 것은 뒤엉킨 철조망, 진흙 속에 박힌 군화, 그리고 이름 모를 정글의 풀잎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하얀 종이 위에 쏟아내는 행위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성과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첫걸음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장소, 바로 국립묘지의 전쟁 기념비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는 함께 싸웠던 전우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이름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슬픔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휩쓸려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친구와의 기억을,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에 대해, 길거리의 소음이 왜 그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죠.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는 이제 혼자서 평화로운 자연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인근의 작은 산에 올라 나무들 사이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리면 마음속에 복잡한 매듭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은 끔찍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삶을 이루는 부정할 수 없는 한 조각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면의 평화는 모든 상처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의 총성은 멈췄습니다. 흙먼지와 포연으로 가득했던 하늘은 다시 평온한 푸른빛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고요함 대신 또 다른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끝, 즉 군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은 사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페이지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전쟁 영웅의 화려한 귀환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깊고 어두운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기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수송기 엔진의 단조로운 굉음만이 귓가를 채우는 시간, 창밖으로는 익숙한 고국의 상과들이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기내에 앉은 군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짙은 피로와 공허함이 서려 있습니다. 옆자리의 전우도, 앞자리의 병사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정글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따뜻한 환대만은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이 비행기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